네, 다음으로 기업 참여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연계형 인턴십과 실습 학기제 등 산학 협력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기업에 실제로 취업을 하고 또 업무를 잘 수행하면서 그 지역에 정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RIS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성과를 되짚어 보고요. 또 산학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을 김대순 현대건설기계 전 부사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산학 협력과 대학의 변화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대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소개는 현대건설기계 전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속이 한국조선해양기술자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하고 지역의 기업의 몇 가지 이제 협조 사례로서 RIS 사업에서 같이 진행한 아주 성과가 좋은 그런 내용을 오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목을 산학협력과 대학의 변화라고 한 이유는 저도 이제 80년대에 공부를 하고 들어와가지고서 대학에 강의도 해보고 했는데 거의 기업에 37년간 정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 외국이랑 다른 거, 특히 이제 지역 대학에서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산학협력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 분야에서도 4차 교육혁명의 시대. 그래서 요구하는 게 협력, 혁신을 하자는 걸 떠나가지고서 그걸 더 넘어서서 가치 창출 혁신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학에서 나오는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매겨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서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산업 발전의 단계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기술 이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역시 완성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완성된 기술, 완성된 제품으로서 뭔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대학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아주 한 부분에 독특한 거라든가 한 부분에 조금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에 와가지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까지 가는 데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갭이 있고,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산학협력, 지역혁신, 대학의 역할, 강원대 총장님서부터 아까 패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는 돈이 많이 몰리면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돈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는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고,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기업이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기업이 많은 것을 경제적으로 이윤 창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일자리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정주 여건도 개선이 되겠죠. 제가 8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 공부를 할 때 시골 그러니까 유럽으로 보면 시골이죠. 근데 거기는 대학 도시입니다. 시민이 한 30만인데 대학생이 한 5만이 넘으니까 그 대학 도시죠. 근데 그 도시가 역사가 3,000년이 넘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와가지고서 한국에 와서 대부분의 제 동기들은 서울에 다 머물렀는데, 저는 이제 과감히 울산을 선택해서 울산에서 지금 35년, 거의 울산이 제 2고향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또 특히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기 지역사회라든가 대한민국 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글로벌 컴페티션, 글로벌 경쟁을 해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 그랬죠. 지금 각 지역 대학에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게 유니크하고 그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그런 특징이 있는 것들을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사람은 모이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로 제가 오늘 아라이즈 사업에서 울산에 있는 KSOE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울산대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그래서 일정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산학협력에 대해서는 문제점 계속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선 방안 중에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 중에서 뭐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은 뭐 몇 년 전서부터 유행을 했던 얘기죠. 제가 대학에 4년 전에 이제 퇴임을 해서 기술 고문으로 있는데, 우리 회사에 기술 고문으로 있고 대학에도 이제 산학협력 교수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와, 진짜 말이 안 되는구나. 소통이 안 된다. 이게 솔직한 얘기가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진짜로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를 한 거를 못 알아듣는다든가 이런 걸 하자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교수님들이 각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걸 엮고 묶고 하나의 완성된 기술로서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물건이 나오는데 서로 말씀들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한 10분 이렇게 모으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다들 똑똑하시고 다들 잘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산학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왜 그렇게 되느냐고 봤더니 대학에는 교수님들끼리 경쟁이 없습니다. 안 해도 돼. 이런 사업에 들어와서 내가 막 해봤자 고생만 해요. 고생만. 내 봉급이 느는 것도 아니고, 테뉴에 딱 가신 분들은 더 이상 뭐 크게 노력 안 하셔도 65세 정년 때까지는 그냥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컴페티션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감히 산학협력의 개선 방안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각 대학의 교수님들의 평가 시스템을 바꾸고 과거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많이 돌아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뭐 산학협력 관련 역량 강화 연수도 하고 돈 많이 들이면 됩니다. 돈 많이 들이고 편안하게 사시게. 근데 대학 교수님들은 옛날에 그 시절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외국에서 학위하고 들어와가지고 지방인데도 살기 힘든데도 왜 다 지방에 와서 대학 교수님들이 되셨죠? 대학 교수라는 그 직위에 해당하는 소셜 스테이터스, 소셜 포텐셜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젊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를 가든 간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자, 아까도 패널에서 그 대구에 계신 어떤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그 돈 들여가지고서 실습 깨끗이 시켜놨더니 딴 데 가더라. 왜 딴 데 가요? 그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당장은 쉽게 할 수 있고 뭐 친구들하고도 근처에 있고 친척들하고 다 같이 있으니까 살기 편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제가 생각, 미래가 별로 보장이 될까? 내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노력해야 될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 이 비즈니스가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성이 굉장히 길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갈까요?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데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 지방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판교에 내가 가가지고서 여기에 실어가지고 판교에 원서 낸다? 판교에서 쉽게 받아줄까요? IT 기업을 하는 사람이, 판교에 있는 사람이 강남을 가기가 힘들답니다. 강남에 거기에 뭐 한 2,000개의 기업이 있는데 판교도 IT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경력을 쌓고 강남에 가가지고 원서를 내면
안 뽑아준대요. 벌써 판교만 해도 시골로 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까? 훨씬 더 어드밴스돼 있고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내가 더 롱 라이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지방에 만약에 아무리 재정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서 한 5년간 돈을 막 넣어가지고서 자리 만들어서 학생들을 해라 5년 뒤에는요 재정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서 국가 사업으로 대학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그 재정 사업이 뿌리가 돼가지고서 자가 동력, 자가 발전을 해서 수익 사업을 창출하고 뭔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걸 만들지 않으면 재정 투입은, 정부의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치고 아무리 부자인 나라도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재정 투입은 효과가 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투입을 통해서 계속 재정을 계속 RISE 사업에서 라이즈로 바뀌고, 라이즈 사업이 또 옛날에는 BK부터 시작했죠, 그죠? 계속 그렇게 재정 수입이 이어져 왔는데 그게 과연 자가 동력을 점점점, 대학은 나빠졌죠. 제가 알던 울산에 있는,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교, 옛날에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감히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오늘의 메인 주제인 두 가지 진행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뒤로 돌아가, 한 페이지만 뒤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글로컬 대학하고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에서 특히 공대, 전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대를 보면 아직도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뭐 재료공학과가 이제 신세수의 공학과로 많이 바뀌었죠. 뭐 조선공학과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20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지금 사회가 조선공학을 했다고 모든 걸 다, 배를 만드는데 모든 걸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화공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전부 다 컨트롤이 들어가 가지고서 전기, 전자 전부 IT화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총합적인 총체적인 지식이 모이지 않으면 그 거대한 게 안 만들어지고, 자동차 내연기관 시대가 거하고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고 새로운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PMFC 퓨얼셀이 막 달리고 난리도 아닌 세상이 왔습니다. 더 이상 자동차는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의 전유물이 아니죠. 뭐 이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대학도 변해야 되는데, 대학은 여전히 기계공학과 몇 명, 화학공학과 몇 명 이렇게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만약에 공대를 바꾼다 그러면 무학과로 만들면서 1, 2학년 정도는 진짜 물리화학, 야, 좀 세상에 공대 석사과정 나온 애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뭘 안 하고 나왔다는 게, 요즘 공대를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고등학교 때 물리화학을 안 배우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다고 제 얘기 들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거든요. 제발 그런 약한 것들을 1, 2학년 때 공통으로 가야 될 걸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될 것인지, 매뉴팩처링, 프로덕션 엔지니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뭐 마케팅 쪽으로 갈 것인지, 이거는 이제 기술을 전제로 하는 기술 마케팅입니다. 그런 쪽으로 갈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진로를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이라 그러면 시스템으로 이렇게 매트릭스 시스템을 짜가지고서 대학이 그거를 리딩해서 에듀케이션 패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 과목을 다 듣고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사회에 나오면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돼 있어. 예를 든다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엔지니어가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리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터 트레이닝 시뮬레이터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소개를 드리면,
선박용 제어 시스템에 동일하게 된 가상 제어 모델을 시뮬레이션해서 실제로 선박을 운전하지 않는데 운전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미리 다 접해 보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은 이제 디젤 엔진이 환경 규제 때문에 굉장히 환경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듀얼 퓨얼이니 가스를 메인으로 쓰는 엔진이 속속 도입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만드는 배들은 전부 다 듀얼 퓨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젤 엔진 쪽은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가스를 쓰는 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디젤 엔진 쓸 때는 인풋 아웃풋 하는 IO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IO 포인트가 한 4,000개 5,000개인데 지금은 그게 4만 개 5만 개로 늘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눈으로 보고 컨트롤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하는데 중요한 밸브들은 오퍼레이터들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르칠 사람도 없고 시스템도 없습니다. 실제로 배를 갖다 놓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시스템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가 갖고 있는 독자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실제 배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 전체 시스템을 컴퓨터로 만들어 놓고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이제 실제 교육을 받는 화면에 앞에서부터 뭔가를 키면 밸브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 밸브는 온도가 얼마고 압력이 얼마다라는 게 다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내가 로드 부하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막 변화하는 게 이 화면상에 보이면서 자기가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배는 다 이렇게 가는데 그 삼국인 인원이 되든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되든 오퍼레이터를 교육을 시키지 않고서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는 배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려면 실제 엔진에 이때까지는 디젤 엔진을 갖다 놓고 시운전하면서 다 어마어마한 양의 디젤유를 사용해 가면서 막 했는데 돈도 엄청 들었죠. 근데 실제로 가스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데가 기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할 수 없이 필요로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을 대학에 그 RIS 사업으로 그 시스템 전체를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목들, 이론적인 것들은 교수님들이 시키시고 이걸 개발한 연구원들이 나와가지고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면 뭐 RIS 사업에서 실제로 이제 뭐 자격증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거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구축돼 있는 요 왼쪽에 밑에 있는 저 칵핏은 저기 현대중공업 저 판교 연구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 디지털 컨버전 센터에 있는 칵핏입니다. 저기랑 연결이 돼서 실제 배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 더 중요한 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이런 교육을 거쳤다는 것을 한국 사람에 의해서 한국 기관이 증명서를 줘봤자 소용이 없는데 미국 성급협회랑 얘기를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미국 성급협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BS 서티피케이션을 이 교육을 받고 나면 개인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그런 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선박이든 간에 오퍼레이터로서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취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범위까지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ABS 인증 교육 과정을 상의해 가지고서 다 만들어 놨고 이 교육 과정 전체를 이제 인터내셔널리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 OTS 인증 교육은 전 세계에서 딱 유일하게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내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한 배에 이걸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 한 10명 필요한데 그 배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질 배가 대한민국의 조선 3, 4만 짓는 배만 해도 연간 한 250척 대형 배가 그러니까 인원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에 놓았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유니크한 것을 만들어 놨고, 유니크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선주사가 내가 오퍼레이터가 필요한 거를 돈을 내고 교육을 시키러 오겠죠. 그러니까 수익 사업도 되는 겁니다. 유니크하면서 수익 사업도 되고 계속 이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터 OTS라는 건 계속 발전을 합니다. 지금 배를 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또 실패한 사업 비즈니스 영역이 있죠. 그 해양 분야를 사실은 놓쳤는데, 해양 분야가 이제 또 기름값이 비싸지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개발을 하고 R&D하고 교육하고 할 일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심어서 RIS의 가장 나은 성과로서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교육 실적은 이게 이제 완성된 지가 몇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40여 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완전히 내년서부터는 확대가 돼가지고서 일반 선주들, 선원들까지 교육하고, 물론 학생들도 RIS 교육에 공유대학에 이 과정을 신청한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SOE하고 현대글로벌서비스, HGI하고 그 울산대학교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하고 연결을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센터들을 운영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힐스 수소건설기계, 건설기계 이제 굴삭기나 지게차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힐스 똑같이 이제 이런 OTS하고 비슷하게 힐스는 하드웨어 인 더 루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통째로 다 갖다 놓고 뭔가를 바꿔가면서 시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루프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드웨어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전기화, 전자화 해가지고 갖다 놓고 실제로 뭔가를 바꿔가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추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거를 그래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힐스를 구축해 놓으면 어떤 해석이든 다 가능하면서 그 해석에서 뭔가를 바꿔가면서 했던 것들을 힐스에서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로 돌려볼 수 있는 가상 시운전 시스템이 되겠고, 전력계통은 100% 하드웨어를 구축해가지고 전기계통은 전동화가 되든 뭐든 다 시험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수소건설기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을 금년 연말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는 소프트웨어하고 해석 모델 제어 이론 중심으로 가고, 힐스는 이거는 이제 현대건설기계, 이제 현대인프라코어 두 회사가 있죠. 해석 모델 검증하고 제어 이론 하드웨어를 실제 탑재하고,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 실물 개발 중심 해가지고서 이게 하나의 완전히 완성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대학에서 앞선단의 것을 실제로 딱 성격에 맞는 교육 시스템과 실제 R&D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기대 효과는 당연히 이제 건설기계가 사실은 자동차보다도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자동차는 굴러가고 사람을 태워서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데, 건설기계는 굴러가도 가면서 중간에 이제 작업도 해야 되죠. 이제 워킹 툴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복잡한데, 그래서 통합 시스템 모델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인프라코어하고 현대건설기계가 머징을 해가지고서 상당히 회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등입니다. 빨리 5등 내더라고. 현대자동차처럼 커져서 이쪽 부분에도 대한민국의 큰 경제의 한 축으로서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참여 연구원들은 건설기계 회사에 취직도 하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단하고 연계해가지고서 아주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RIS 사업의 결과로서 그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좀 급하게 막 말씀드렸는데 앞에 지연된 것도 있고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시간 다 잡아먹었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산학협력과 대학 그간의 변화와 또 앞으로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대순 현대건설기계 전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 참여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주식회사 J2K 바이오의 배준태 연구소장님이 발표해 주실 텐데요. 제목은 지역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J2K 바이오 연구소장 배준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충북 아라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기업이 이루었던 성과를 연차별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 목표에 대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자사인 J2K 바이오 회사 소개를 좀 할 거고요. 저희가 이 충북 아라에서 사업을 참여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루었던 사업적 성과와 그리고 이제 아라에서 성과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J2K 바이오는 2017년도에 법인으로 출발을 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미생물 자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미생물 전문 화장품 원료 소재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지금부터 경력은 좀 짧습니다.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오창 제3산업단지에 저희들이 신사옥을 완공하고 공장을 이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쭉 오고 있는데, 각종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노비저 인정을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청주시장 표창으로서 이제 노사협력 고용 창출이라는 그런 유공 표창장도 받았고, 올해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적인 산업 미생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물 소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 미생물 자원을 전문으로 하고 핵심 발효 기술을 구축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다각도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가지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 저 멀리 이제 제약까지 저희들이 소재 개발을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또 저희가 피부 임상센터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좀 체계적인 화장품 소재를 개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통 이제 저희가 천연물 소재가 있고 바이오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매제 소유가 있고,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은 자사는 환경 친화적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좀 혁신적인 천연물 소재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 버블이라고 하는 추출 공법을 저희들이 이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린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인체에 무해한 어떤 자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가시광선을 이용했는 새로운 신규 공법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천연물에 쓰였던 유효 성분들을 뽑아내는, 그리고 이제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혁신적인 추출법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핵심인 바이오 소재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J2K 바이오뱅크라고 해가지고 약 한 1000여 종의 미생물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킨 마이크로 바이옴 분야 쪽에서 저희들이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런 유용 미생물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고기능성의 화장품 원료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전문 업체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균 스펙트럼에서 보존제 개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자사는 2020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저희가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50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벌써 2분기만 해도 약 작년 대비 한 70% 정도 성장하고 있는 그런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전 기술로 여러 특허권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기타 여러 인정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인류 벤처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인정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좀 위치해 있는 업체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처음 충북 아라에서 사업을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 지역의 인재들을 저희들이 참 뽑는데 가장 많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희들이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술력은 좋지만은 그 기술력을 제품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족한 게 많은데, 저희가 충북 RI 사업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과제에 있어 가지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과제라든지 아니면 기업 컨설팅을 저희들이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1차년도부터가 지금 4차년도 사업까지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핵심 기술 개발이라든지 프로젝트 랩, 그리고 이제 뭐 사업화 지원, 그리고 현장 실습과 같은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핵심 기술 개발이나 프로젝트 랩을 저희들 이 과제를 선정되어서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화장품 원료를 저희들이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이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이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 우수한 학생들의 인재들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좀 더 이 RIS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차년도에 자사가 이제 주관으로 하고 서원대학교가 참여를 한 그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참여 인원으로는 그 대학원생과 학부생 포회가 5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야생화로부터 발굴된 미생물의 이중 발효라는 소재로 해가지고 사업 과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학생들의 열의와 열정이 좋아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히 학생들과의 공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시제품 생산을 하는 성과를 많이 이루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좀 늘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저희가 사업화 지원 측면에서 기업 컨설팅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 컨설팅을 받아서 각종 뭐 인정이라든지 어떤 평가 기준 이런 데 있어서의 어떤 교육 과정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아주 좋은 사례로 남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차년도에도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랩이라고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가 중심이 되고 그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이 인력의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이 보시는 주제와 같은 어떤 맞춤형 화장품 제형 이런 소재라든지 제형 개발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학생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사업을 참여하게 되는데, 시제품 생산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적인 성과를 저희들이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2차년도에 보면은 저희가 천일 일라이트라는 그 천연물 소재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충북에서 가장 많은 그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그 충북 쪽에서 이 일라이트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화장품 소재를 하는데, 이때 이제 협업으로 같이 참여했던 거는 충북대학교하고 그 메디힐 브랜드로 유명한 LMP 코스메틱하고 같이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보면은 그 충북대학교에 있는 대학원생 6명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보시는 것 같은 그 일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 항균, 항염 이런 우수한 소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메데일 브랜드로 해가지고 일라이트가 함유된 시제품까지 그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런 성과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도 계속해서 이제 프로젝트 랩을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화장품 원료사 중에 바이오 소재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 생체유래 바이오 소재 분석과 관련돼서 참여 인력을 대학원생 6명과 더불어 저희들이 과제를 수행을 했고, 천연물 쪽에서는 이제 오가노입을 이용한 맞춤형 화장품 소재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서 저런 시제품 생산까지의 성과를 저희들이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3차년도에 보면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이제 저희 지역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 산사나무 열매를 이용해 가지고 항주름 기능성 화장품 소재도 저희들이 참여 학교인 그 서원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 개발한 끝에 산사나무에 있어서 항주름 기능이 우수한 소재를 저희들이 발굴을 하게 되었고, 이 결과물로 인해 가지고 특허 출원 및 시제품 생산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꿀벌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데, 이 그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주관이 충북대학교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협업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꿀벌에 대한 생리 활성 증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양질의 그 양봉 산물을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 소재를 이제 화장품 소재로 이제 저희들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저희가 충북대학교에 있는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생 6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제품까지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차 연도에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보면은 이 충북에 있는 꿀벌, 이 꿀벌에 대한 그 요즘 꿀벌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이제 충북대학교에서는 이 꿀벌들에 대한 질병 유전자 진단법을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꿀벌에 대해서 양질의 어떤 양봉 산물을 화장품 소재로 저희들이 이용하는 그런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지금 쭉 이어져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그 특허라든지 논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물론 이때도 보면 그 충북대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과제를 계속 추진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역시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그 인력을 채용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있지만은, 이 충북 RI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느꼈던 거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 지역의 인재들도 굉장히 많구나,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굳이 저희들이 보면은 지방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인력을 채용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문제점은 있었지만은, 지금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1차년도부터 과제를 수행해 오면서 작년에는 이 충북 RI 사업에서 보면은 바이오 프라이드 기업 그 트랙에 보면은 현장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저희들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9명의 있는 학생들을 이제 현장 실습을 이용하게 됐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 모두 이 현장 실습에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취업 나가기 전에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을 하는 그런 이점도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전공 학생들을 미리 저희들이 현장에서 와가지고 업무 역량뿐만 아니라 어떤 근무 태도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기업이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서로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자사 J2K 바이오는 총 9명의 현장 실습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고용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지금은 3명은 채용된 상태이고 4명이 아마 올 지나고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이 4명도 채용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보면은 기업 트랙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3명의 그 학생들을 채용을 할 수가 있었고, 연구 과제를 참여를 하면서 연구 인력 1명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의 한 4년 동안 과제를 참여하고 이런 현장 실습 체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배출한 게 많은 그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잡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저희가 성과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 자사는 2020년부터 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도 하고 정호부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충북 RIS 사업이 뭐 직간접적인 영향을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노사협력 및 고용 창출 관련돼가 유공 표창장까지 저희가 받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북 기업진흥으로부터 청년 일자리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고등노동부 청년 친화 강소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아마 이것 같은 경우가 저희가 충북 RI 사업단의 이 과제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친구들이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과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현장의 어떤 직무를 배우고 또 기업의 문화도 배우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학생들이 한계를 느끼듯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보면은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력 채용 공고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지만 이런 현장 실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많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 이거는 꼭 어떤 수도권이나 큰 기업을 아니 중소기업에도 다니면은 좀 해볼 만하고 그런 가치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도 배우고, 그리고 저희 기업들도 보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미리 채용 전에 이 학생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차후에는 최종적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충북 RIS 사업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지역의 우수 기업을 육성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업과 인재에 대해서 그 인재가 이제 지역에 정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활성화까지 이어가는 게 충북 RI 사업의 어떤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이 사업이 굉장히 큰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거의 한 4년 동안 이 사업을 참여를 하면서 이런 그 지역에 있는 인재가 보시는 것 같이 지역 기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이런 선순환적인 모범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해서 이 발전해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해 주신 주식회사 J2K 바이오 배준태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